자, 합니다. 보세요. 762번 보시면, 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숙제로 푼 사람들도 있죠. 네. 자, 762번 보시면, 회전체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다면체하고 회전체를 구분짓는 건, 가장 눈에 띄는 건, 3번. 다면체는 꺾여있는 면이 없어. 자, 다시 말 꺾여있는 면이 된다. 휘어져 있는 면이 절대로 없고, 평평한 평면도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게 다면체였죠. 회전체는 반대로 얘기하면, 면 중에 휘어져 있는 면을 곡면이라고 그러죠. 곡면? 모니터도 곡면 디스플레이 막 그러잖아. 네. 자, 그렇게 곡면이 있는 게 보통은 다면체는 안 된다. 자, 그럼 삼각뿔은 다면체죠. 반구는 구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얘도 회전체입니다. 자, 얘는 회전체니까 체크하시고, 오각뿔 대 오각뿔을 잘랐으니 다면체야. 원뿔, 직각삼각형 회전시킨 거니까 회전체. 정육면체는 정다면체 하나죠.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면 안 되죠. 자, 원은 평면도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원 표시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옆에다가 평면도형 써놔, 빨리. 구인 줄 알았죠, 구. 그래서 어딜 봐서 구야, 이게? 구랑 비슷해요. 어딜 봐서 비슷해? 기억도 없구만. 있어요. 이거 니은을 거꾸로 돌리면 기억이 돼요. 맞아요. 그런 논리가 어딨어? 여기요. 답은 두 개야. 역시. 다음. 역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봐가지고 세 개를 줬는데. 자, 다음 넘겨보세요. 네. 769번 보세요. 예. 자, 회전체는 항상 회전축이 존재했고요. 보통은 주어져 있는 평면도형의 모서리를 변을 한 축으로 해서 돌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직각삼각형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약에 요 변의 길이를 모서리로, 자, 회전축으로 하게끔 잡아 돌리면, 직각삼각형은 잡아 돌리면은 원뿔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무조건 원뿔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게, 회전축이 어디인지를 원래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계적인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얘를 만약에 그 문제에서 보시면 변 A, B. 자, 이거 용어, 우리 직각삼각형 혹시 그 용어 알고 있을까? 직각삼각형에서 대변 대각의 용어는 알고 있나요? 네. 대변 대각은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을 각각 대변 대각 관계라 그래. 네.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빗변이라고 불렀어요. 빗변. 용어 몰랐으면 알아야 돼, 이런 거. 자, 했을 때 그 문제에서는 빗변을 회전축으로 하는데,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거 기준으로 잡아 돌렸다는 얘기야. 자, 근데 좀 돌아가 있어서 보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그릴게. 자, 빗변이 회전축이 되도록 내가 직각삼각형을 돌릴게요.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다. 자, 요게 빗변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돌려. 항상 내가 회전체 그릴 때 어떤 것부터 설명해 줬어? 반대편에다가 잡아 돌려서 다시 그리라고 했지. 자, 이거 좀 다시 그리자. 4번이야, 이건. 뭐라고? 4번이요. 자, 직각삼각형을 항상 어떻게 한다? 반대편에다가 그대로 잡아 돌리자. 4번 아니야? 그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오겠지?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한 바퀴 돌아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갔겠죠?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거 어디 있어? 4번에 있지? 네. 얘는 무슨 모양이라고 하면 되겠냐? 아시콘. 빗뼈친 거 기준으로 원뿔이 위아래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치? 원뿔이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야. 자, 명칭이 따로 있진 않고 원뿔 두 개 붙어 있는 구조랑 똑같이 생긴 게 4번에 있죠. 4번에. 자, 그래서 회전체를 그릴 때 항상 똑같은 방식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대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자, 요 녀석을 무조건 반대 방향에다가 갖다가 옮겨 붙여. 그 다음에 꼭지점을 한 바퀴 잡아 돌리는 형태를 이렇게 곡면으로,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어지간하면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회전체 단면은 큰 정형화돼서 얘기한 거 두 가지를 얘기했다. 처음에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까?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를까? 자, A 단계에서 아까 소윤이가 물어봤던 것 중에 뭐 현대칭도형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잠깐만 얘기하자. 얘 갖고 얘기하자. 자, 얘가 회전축이 여기 있어요. 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내가 무조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회전시키기 전 도형을 좌우로 갖다 붙인 이 모양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오케이? 근데 선대칭이라는 게 뭐냐면 미술 시간에 우리가 미술 공부했을 때 데칼코마니랑 유사한 거야. 자,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어떤 종이가 있어. 이거는 좀 점선을 하나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물감을 이렇게 묻혔어. 그럼 이거를 접었다 피면 당연히 다시 반대 나비가 방향에 돼요. 반대 방향 이렇게 묻으면서 약간 나비 모양 비슷하게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물감이 묻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접는 선을 기준으로 이 종이를 딱 접으면 여기에 있는 구조의 모양이 정확하게 반대쪽에 있는 모양과 포개해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공부했었던 데칼코마니를 기억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좋아. 그리고 대칭이라는 단어는 수학적인 의미가 너무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대칭이라고 한 거는 선은 니네가 알고 선이 있는 대칭인가? 선분의 선이야. 그러면 선분이 어디냐면요. 이 접는 선이 선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접는 선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 선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구조를 갖고 있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다른 그림도 사실 되지 않겠니? 그럼 바로 해볼래? 자, 그냥 도화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생긴 흰색으로 물감을 원으로 묻혔다고 해보자. 내가 얘 기준으로 선대칭인 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된다 했잖아. 가상의 종이 접는 종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물감이 여기 묻어있다 생각하고 반대쪽에다가 접었다 피면 정확하게 얘랑 폭이 똑같은 반대편에 정확하게 모양과 크기 같은 원이 만들어지겠지. 좀 찌그러졌네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어쨌든 대칭성이 나와있으면 대칭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으면 무조건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면 돼요. 자, 알겠어요? 자, 여기 거기 A단계에서 말했던 것도 똑같은 거야. 자, 이 노란색이 단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어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만들어진다 했지. 그럼 얘가 왜 선대칭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회전축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접으면 어떻게 돼? 포개져. 그래서 데칼코마니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선이라고 쓸 이유는 대칭하는 회전축이 선이기 때문에 선대칭이라고 한 거예요. 자, 용어는 좀 알자. 알았죠? 식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적인 면에서 용어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참고삼아 얘기를 했었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말고 수직으로 자른 건 무조건 원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특징이 뭐가 있었지? 원기둥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아니면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면 합동인 원이 만들어졌었고, 원뿔대 같은 경우는 자르는 위치마다 원의 크기가 달랐었어요. 자, 맞나요? 그 다음에 구도 자르는 위치마다 원의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돼서 달라졌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74번 한번 우리 해볼게요. 사실 입체도형 단어는 어려운 게 건널비 부피가 어려운 거지 다면체 회전체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 다면체 회전체는 할만해 얘들아. 자, 사다리꼴이 자, 요 그림 내가 개념 때 한번 예시로 그려줬었죠. 사다리꼴이 축에서 회전축에서 좀 벌어진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었는데, 자, 그리는 과정은 항상 똑같다니까. 자, 어떻게 그릴까요? 반대편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요. 자, 그럼 우리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보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쌓은 경험에 따르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회전체를 그려주는 과정상에서의 첫 번째 단계, 다 잡아 돌리라고 했었던 녀석 반대편에다가 데칼코마니에서 그렸어. 자, 이런 게 데칼코마니잖아. 했을 때 그 그림이 무조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이 무조건 돼. 자, 문제 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그리세요. 이게 1번 답이에요. 그래서 쉽지? 어떻게 하면 돼? 반대편에다가 그대로 데칼코마니 하면 돼. 데칼코마니 뭔지 알지 얘들아? 네. 알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데칼코마니라고 얘기한 거야. 자, 1번 답 요거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림 옆에 그려도 돼요. 아니요! 밑에다가 다시 그리세요.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맞아. 그 문제잖아. 밑에다가 아니 이거 한번 그리는 거 뭐가 힘드냐 얘들아. 밑에 공간 많잖아. 자리 없으면 밑에 1번, 2번 이렇게 그려. 뭐 그림만 그리면 돼. 완전 잘 그렸다. 그래 너 잘생겼어. 그래 너 잘생겼어. 잘 그렸대. 네. 자, 잘생겼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네.
앞으로 많이 해줄게. 안 해주셔도 그래 안 됩니다. 할게. 자 봐라 1번 답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돌렸을 때 뭐 만들어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꼭지점을 잡아 돌리고 꼭지점을 잡아 돌리고 반대편으로 잡아 돌리고 잡아 돌리고 자 안에 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원뿔대 원뿔대인데 원뿔될 때 가운데 원기둥이 팍 파여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자, 회전축의 수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촥 잘랐다는 거네. 네. 이렇게 저는 잘랐다는 거죠. 동그란데.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단면을 물어본 거야. 자 똑같아. 단면 기준으로 이렇게 또 그려. 이렇게 그려. 원. 그다음에 가운데가 파여있기 때문에 요만큼이 또 이렇게 원 모양이 파여있겠죠. 그래서 단면이 원 안에 원이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원 안에 원이 구조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튜브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할 수 있겠니? 똑바로 앉고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똑바로 앉아서 해야지. 현민이라는 네. 아이는 원래. 자, 그래서 가로 2번 답은 요거 하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775번은 개념 노트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줬던 거니까 까먹은 사람은 노트를 찾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700. 까먹은 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775번 거기다가 노트 찾아보기라고 써놔. 제목에다가 번호에다가 노트 찾아봐 라고 써놓으라고. 아닌데. 아닌데 이거 내가 풀수 내가 풀수 자 다음 거는 780번 할게요. 장난치지 말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생길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자 또 나왔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잡아 돌린 녀석을 칼코마니. 데칼코마니 한 개 무조건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이니까 반대편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이렇게 된다. 자 됐어요? 그럼 길이가 나와 있죠. 네. 자 여기 있는 거는 3cm, 3cm 이거 4분원이네. 요것만 봤을 때 4분원이네. 네. 자 이제 반대편에도 그랬으니까 이건 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예. 자 그럼 반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넓이 공식 파이 r 제곱이었죠. 네. 그러면 9파이에서 반원이니까 애들 실수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반원인 4분의 걸 9파이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아니면요. 아니죠. 네. 2분의 9죠. 네가 말한 건 4분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2분의 9파이라고 하는데 자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반원인 걸 인지를 했는데 계산할 때 이걸 안 써. 그런 실수를 많이 해. 알겠지? 자 실수 조심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사각형, 직사각형이다. 자 길이가 얼마예요? 요만큼이 7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겠어? 6. 6이지. 7, 6에 42가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개 파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더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넓이가 아니구나. 둘레구나. 네. 자 네, 밑에다가 맞습니다. 별표해 놓고 단면의 넓이 이렇게 써놔 그냥. 자 어차피 한 김에 하자. 자 그래 자연스러웠어. 자 원래 문제를 풀게. 자연스러웠잖아. 자 둘레 길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건 둘레 길이 안 들어가지 요거. 네, 안 들어갑니다. 주황색하고 파란색만 계산합니다. 그쵸? 자 그럼 써보자. 7이고 6이고 7인가 여기도?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엔 요 주황색의 길이는 호의 길이지? 네. 근데 반원이니까 2파이R 계산한 다음에 자 2파이R 하면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럼 2파이R 하면 6파이가 원의 둘레인데 반 원의 호의 길이니까 나누기 2를 마찬가지로 해서야 됩니다. 자, 우리 20 플러스 3파이니까 2번인가요? 답이 2번이죠. 자, 이거 넓이야, 넓이도 써놔, 알았죠? 자, 넓이도 나와, 시험 문제. 784번인가요? 자, 개념 문제 그래, 그거 하자.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전체, 자, 개념 문제를 무조건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어요. 알겠죠? 꼭 풀어보세요. 자, 7력까지 4번. 자, 걔 잡아 돌렸다. 뭐 만들어지니? 원뿔이지. 자, 원뿔인 거 뭐 알았어. 그럼 그 녀석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아라. 자, 높이는 12cm이다. 맞죠? 2번. 오선의 길이는 아까 뭐라 했어요?
모서리가 아니지만 모서리처럼 보이는 곡면의 요 부분을 모서리라고 불렀죠? 네. 문제 보니까 13cm라고 딱 보이지. 왜?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걸 회전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2번도 맞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또 나왔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잡아 돌린 거 반대편으로 데칼코마니 해라. 그럼 이렇게 된 게 단면인 거지. 자, 그럼 얘도 둘레다. 그러면 여기도 13이고 26 여기가 플러스 10 5고 여기도 5지. 그렇죠? 다 더하면 36입니다. 36이다. 3번 맞네. 4번.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자, 또 나왔네? 아닙니다. 얘는 넓이잖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데, 자, 높이가 12cm. 밑변은 얼마예요? 120. 자, 그럼 12 곱하기 10 120 나누기 2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60이에요. 자, 60이 나와야 되는데 40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이런 거 틀린 거 받아 적어십시오. 근데 밑에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5번도 해보자. 알았죠?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개념 문제는 앞으로 봐. 예. 앞으로 봐야 돼. 알겠습니다. 회전축의 5번. 회전축의 수직의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수직이죠? 네. 원 맞아요, 아니에요? 알린다. 회전체는 가운데가 빵 뚫려 있는 요런 지워버려. 요런 구조가 아닌 이상, 뻥 뚫려 있는 녀석이 아닌 이상 단면은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5번도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딱한 문제. 자, 2개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793번 할 건데요. 793번. 개념 문제라. 어려워 보인다. 이유 설명. 제일 싫어. 제일 싫다고? 이유 설명. 자, 왜 하려고 했냐면 네. 정다면체인지 아닌지를 찾으려면 정다면체가 되는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돼. 뭐 있었죠? 모든 면이 합동인 네. 정다각형. 하나가 또 뭐 있었어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됐죠? 네. 잘 봐. 그림을 보시면 다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럼 애들이 이게 낚이는 게 이거야.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정다면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닌 이유가 자, 위에만 그렸다. 밑에도 보니까 네. 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 여기 보세요. 요 면에 모인 면의 개수가 네 하나, 개입니다. 둘, 셋, 네 개야. 저 꼭. 네.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야. 저 근데 위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 면, 꼭지점에 모인 면이 5개입니다. 둘, 5개예요. 세 개 있고 뒤에 숨어 있는 거 2개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나빠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다르지. 네. 이러면 정다면체라고 하면 안 돼. 정의에 안 맞아. 자,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써주는 거 잘 받아 적어 그냥.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이지만 자, 한 꼭지점에 모인 꼭지점이야, 꼭지점이냐? 짓입니다. 짓. 네. 한글을 못해서 괜찮습니다. 말만 하면 되지. 자, 면의 개수가 다르죠? 네. 자, 다름으로 정다면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페이지 다 적으면 넘기세요. 자, 회전식 문제 하나 풀자. 798도 다 잡아 돌려보자. 뭐 만들어줄까? 자, 얘도 직사각형 회전시킨 거는 원래 원기둥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근데 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아 돌렸대. 자, 그럼 그것도 이쁘게 잡아 돌리기 위해서 회전축을 여기다가 그리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도록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대충 그렸어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 오. 자, 뭐 회전축이 딱 매금 그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대로 잡아 돌려. 그럼 잡아 돌리면 자, 그림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생겼다. 응? 정지. 헷갈린다 갑자기. 5번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먹었다고? 5번 네? 같아. 5번. 아닐 수도 있지. 맞을 저도 거야. 그럴 것 같아. 확실해. 이제 800문제까지 갔네. 벌써 우리가? 첫 문제 가면 파티해야겠다. 맨날 파티했어요. 전지 선생님.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잡아 돌려. 잡아 돌려. 네, 잘 봐라. 잘 봐라. 우와 잘. 꼭지점은 아닌데 자 색깔을 두 번 지어줄까? 자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이렇게 잡아 돌린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또 만들어지냐면 기존에는 꼭지점이 아니었는데 잡아 돌아가는 과정상에서 여기가 이렇게 푹 파였지. 네. 이게 푹 파이면 여기가 회전체 입장에서 새로운 꼭지점은 아니지만 꺾여 있는 뭔가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도 이렇게 라인이 또 생겨요. 이렇게. 자 그림 좀 안 이쁘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파여 있게끔 생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자, 그래서 실제로는 5번. 이렇게 만들어져. 5번. 이렇게. 자, 요거랑 유사한 걸 찾아보자. 5번이요. 5번에 있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끝났어요? 내가 2개 푼다고 했니? 네. 더 우와 풀어야 되게 될것 같아요. 폭죽같이 생겼어. 이거 이 네 문제. 하루에 다 풀어가면. 자, 어려운 거. 저것도 하나 하자. 만점 도전에 812번 보세요. 요거까지 해줄게. 812요? 네. 아, 선생님 요것도 체크해놨어. 풀어주려고. 어허. 네, 안 어려워요. 앞에서 우리가 아까 직각삼각형의 빗변 기준으로 잡아 돌렸을 때 어떤 회전체가 만들어졌었냐면 원뿔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예. 기억나니? 아까 했던 거야? 그럼 예. 얘도 뭐라고 했냐면 AC를 회전축, AC가 빗변이잖아. 네. 직각의 대변 관계니까 빗변이잖아. 자, 그 녀석을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원뿔 2개 붙어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겠지. 그때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했어요. 자, 어디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요. 자, 그때 생기는 단면의 원의 넓이가 가장 클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일반적으로 회전축과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에 원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자르는 위치마다 달라요. 원의 크기가 다르죠.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한 게 단면이 가장 넓을 때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디를 잘랐을 때가 단면의 크기가 가장 클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일 단면일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 상상을 해봐. 자르는 위치가 내리면 내릴수록 단면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지. 네. 커지다가 주황색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단면의 문자가 크기가 날짜가 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지. 예. 따라서 주황색일 때가 최대야. 자, 그럼 원이죠. 이거 원. 네.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을 자 뭐야? 아 반지름만 물어봤구나.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세요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을 잡아 돌린 거죠. 네. 그러면 자 반대 여기다 그리자. 이게 반지름이야 원 입장에서. 그러면 원래 회전시킨 건 누구를 회전시켰었냐면 직각삼각형 요 녀석을 회전시킨 거지. 네. 그럼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이 주황색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까를 거기 있는 그 센치 보면 바로 나와. 잘 봐. 길이가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빗변의 길이가 10이죠 지금. 그럼 주황색을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찾아보자. 어떻게 찾을래? 되게 단순한 건데. 저거 6 곱하기 8 나누기 한 거.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나누기 10 하면 아니 그 나중에 또 2. 곱하기 2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아니 나누기 10 하면 뭐저 아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되게 부끄러워해. 요 직각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맞죠? 그러면 잘 봐. 밑변이 6이라고 생각하면 니네가 높이를 찾는 건 수직의 성분 찾으면 되는 거야. 8이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직각삼각형 6 곱하기 8 나누기 2 하면 그게 넓이야. 근데 다른 시각. 이게 쉬운 건데 캐치를 잘 못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수직이 눈에 여기 들어오니까 밑변 높이가 자연스럽게 캐치가 되는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어떤 성분하고 수직 관계의 성분이 존재한다면 그게 밑변 높이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얘가 12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럼 반드시 뭐가 높이가 돼야 되냐면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하고 우리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본 대응할 때 수선이라는 단어 공부했나요? 네. 네. 수선의 뜻이 뭐였어요? 이거 대답 진짜 못하더라 이거. 수선의 뜻이 뭐야? 한 선분. 한 손문에 스치긴 선. 직각으로 꽂아지는 선분. 90도. 수직으로 꽂혀있는 90도 이런 거 떠오르잖아. 네. 정확한 뜻은 뭐야? 저선. 자, 잘 들어라. 수선은 정의가 이 그림은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수선을 왜 만들었냐면 기준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그린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뭔가 표현하기 위한 기준이 없을 때는 이거 선분이야. 얘는 점이야. 참고로 이렇게 선분 위에 점이 떠 있으면 우리 용어를 뭐로 공부했었냐면 이 점은 선분 위에 있지 않다라고 공부했었다. 기억나냐? 네. 위에 있다가 뭐였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래서 위에 있다는 한글로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포함되어 있다의 줄임말이었어. 오케이? 위에 있다가 아니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기본 대응을 했던 건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왜 만들었냐면 선분하고 점 사이에 정확하게 거리를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수선이야. 정확하게 알았죠? 수학에서의 수선은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야. 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거리를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수선의 도형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선분이야.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이 단면이 수직으로 자른다 했잖아. 축하고. 그럼 얘하고 수직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만큼 잘랐어. 주황색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 반지름하고 축이 수직 관계가 당연히 돼야겠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와 이 점 사이에 수선이 만들어져. 근데 수선은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거리라고 했어. 거리. 그러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항상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니네 윤곽삼각형 같은 거 얘가 밑변이면 높이를 이거를 높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뭐가 높이예요? 얘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점과 밑변의 연장선 사이에 정확하게 거리가 높이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선이란 말이야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얘들아. 도형할 때 이런 거 못하면 도형할 때 힘들어해 나중에. 알겠죠? 네.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건 수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그냥 외워야 돼. 좀 따분할 수 있겠지만 외워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확하게 높이의 역할을 하려면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과의 수선의 길이, 다시 말하면 거리가 높이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게 단면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의 길이었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얘기는 이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넓이가 된다는 건 아닌데 얘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의 역할을 하는 건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서의 수선의 길이. 다시 말하면 단면 입변에서는 빨간색 반지름이 되는 거겠지.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밑변은 난 10이라고 할 거야. 얘는 밑변을 6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야. 그럼 이번엔 10 입장에서 수선의 길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까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x가 10분의 48, 2, 5, 10, 2, 4, 2, 4, 8. 그래서 답이 5분의 24가 돼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단면의 넓이가 넓을 때에는 자 어떨 때? 여기에 있는 자 직각 입장에서 이 꼭지점을 지나가게끔 자를 때가 가장 단면이 최대이고요. 네. 반지름을 찾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옆에다가 하나 이거 적어놔. A랑 B가 밑변 높이의 구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수직이잖아.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빗변의 길이가 C라고 했을 때 빗변의 길이 C의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에서 수선을 그어. 그게 거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D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D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림을 이용해서 좀 잘 표현해 놓자. 기억해 놓자. 알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문제처럼 좀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얘가 밑변이면 단면의 반지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높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그래서 답이 5분의 24가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